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장중 조정을 주었지만 모두 소화해내면서 아랫꼬리를 달고 말아 올렸는데요. 반대로 미국 증시는 나스닥 중심이 강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건전한 조정, 즉 기간 조정이 구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단지 증시만이 아니라 상품 시장이나 통화 시장도 점점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아 세션부터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약간의 갭 상승으로 출발함과 동시에 외국인이 현물 매수가 첫 1시간 동안 무려 2천억이나 쏟아지면서 319선까지 밀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였고 외국인들은 이후 조심스럽게 현물 매도를 걷어내기 시작해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장중 매도분을 모두 걷어내고 순매수 800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선물시장에서도 개장 후 2시간 동안 3천억 가까운 선물 매도를 쏟아냈다가 매도분을 모두 걷어내서 오후 1시에는 순매수 1천억 원으로, 그리고 이후 다시 매수분을 토해냈지만 의미 있는 방향성은 없었습니다. 지난 9일 이후로 선물 미결제 약정이 꾸준히 감소를 해서 오늘도 5,730계약 감소한 30만 2천 계약까지 줄어들었는데요. 이번 12월물 선물이 미결제 약정이 정점을 찍었던 것이 9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선물 280선까지 밀어내던 힘이 오늘로서는 거의 다 거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좀 더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면 선물 미결제 약정이 28만 5천 계약까지 줄어들어야 완전히 매도 미결제 약정이 빠져나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도 충분히 해소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선물 미결제 약정이 감소했다는 것이 위로 마냥 더 간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매도자들이 방향성을 잘못 본 것을 인정하면서 기간 조정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랜 횡보를 한다면 다시 상승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못 오르네 하고 쫓아가서 매도했다가는 오존장처럼 완전히 물리게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오전에 1,500억 가까이 현물 매도가 나왔는데 이후 다시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종가에는 프로그램 순매수가 2,500억을 기록했어요. 아쉬운 것은 오늘 연기금이 현물 매도가 1,200억이 나왔는데 이것만 아니었다면 시장은 아주 근사한 양봉을 만들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좀 아쉽습니다. 선물 베이시스도 장중에 들쭉날쭉하긴 했지만 여전히 콘텐고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전 1시간 동안 매도가 강하게 나온 동안에도 베이시스는 잘 버텼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매도장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옵션 시장에도 같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장중 조정을 보였을 때 콜옵션 미결제 약정이 크게 늘어나야 하방 베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히려 풋 클래스의 미결제 약정이 고르게 늘어났죠. 그리고 적극적인 롤링다운 해지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콜옵션 고평가가 해소되는 국면이 좀 지속되는 것이지 이 풋옵션이 살아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계속해서 이렇게 눌림이 나온다면 양옵션 프리미엄 빼다가 오히려 레벨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이따가 총평 때 대응 전략 이야기할 때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도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개장 전에 있었던 폴란드 영토에 나타난 미사일이 발사 주체가 누군지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면서 지수 선물은 꾸준히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전장 30분 동안은 전일 종가권까지 반등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줄줄 흘러내렸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온 정도였지 폭락은 아니었죠. 그걸 또 변동성 매도가 잘 받아내면서 질서 있는 조정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 유로화와 파운드화 등 비달러 바스켓도 유럽 오전장에 계속 강세를 보였는데요. 물론 미국 세션 들어서 미국 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조정을 받자 다시 달러 강세가 살아나면서 이들 비달러 바스켓이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 이들이 꺾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하이라이트는 채권 시장이었어요.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유로존 장기 채권에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특히 이탈리아 국채는 9월이 시가선까지 올라온 등 아주 초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가 강하게 축소되었습니다. 뉴스플로우에서는 이탈리아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3.4%가 나오면서 컨센서스 대비로는 조금 약하게 나왔다고 해서 채권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글쎄 딱히 지표에 반응했다기보다는 그냥 채권에 대한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유럽 세션에서 유럽 장기 국채가 올라오기 시작하자 미국 장기 국채 가격도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는 3.692%까지 내려갔어요. 이것을 갖고 이거 리세션 신호다, 시장 안 좋게 돌아간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관점에서는 이게 리스크 오프라기보다는 저는 장기 채권에 대한 매수 수요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수급상의 문제이지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위험 회피다 이렇게 보진 않고 있어요. 물론 이것에 대한 해답은 목요일에 발표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에 달려있을 텐데, 장기 채권이 강세 현상이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면 유로존 물가가 꺾이는 것으로 발표되는 경우 채권이 강하게 위로 튄 다음 버텨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까지 컨센서스는 미국은 물가가 정점을 쳤을지 몰라도 아직 유로존은 그러지 못하다 이건데, 이미 유로존 채권은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유로존 물가가 여전히 강세로 나온다면 채권 시장은 일시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 기회를 노려서 저가 매수가 들어온지도 좀 봐야 되는데, 여하튼 목요일이 유로존 CPI를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유로존은 다음 통화정책회의 때는 50bp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어요. 이런 도비시? 이게 도비시라니 참. 어쨌든 이런 도비시한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유로화가 잘 버티고 있는 것도 장기 채권 강세가 이 수급에 의한 흐름인 것이지 리세션을 선반영해서 리스크 오프에 베팅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엄청 눌렸어요. 장중에 84달러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하지만 의미 있는 추세가 있었다기보다는 지금 기름 옵션 만기가 지금 코앞이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인 매도 엣지가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 재고 발표 앞둔 상황에서 이미 85달러까지 깬 상황이었죠. 그렇게 많이 눌린 상황에서 재고가 무려 540만 배럴 감소한 것은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 저가에서 출발해서 그냥 플러스 2%로 한 4% 정도 땡겨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인데, 물론 잠깐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튀었어요. 그런데 다시 매도 엣지가 나왔죠. 그래서 새벽 2시에는 84.2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저가 매수가 다시 들어와서 85달러를 회복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계속해서 85달러 이상에서는 매도 엣지가 쌓이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다만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기름 시장이 다음 주에 옵션 만기가 끝나게 된다면 위쪽으로 좀 방향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단순히 따주기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섹터별로 크게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가 나름 잘 버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은 본장 개장 1시간 전에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가 여전히 잘 나오고, 또 마이크론이 프리마켓에서 급락이 나왔죠. 물론 이슈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스닥만 본장 개장에 이미 갭다운이 마이너스 0.5%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 중심으로 매도가 아주 강하게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러셀도 같이 하락을 했지만 다우지수 선물은 아주 단단히 버티면서 오히려 계속 매수가 들어와서 플러스 0.2% 이상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과 다우의 스프레드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스닥 선물은 개장 1시간 30분 동안 스트레이트 하락을 해서 11,706포인트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변동성은 플러스를 구경도 하지 못하고 이 좀처럼 올라오지 못한 데다가 유럽 마감 무렵 유럽 증시가 낙폭을 빠르게 회복하자 변동성은 24포인트에 붙어버리게 됐습니다. 물론 오늘 미국 변동성 선물 11월물이 만기였어요. 그래서 좀 의도적인 따주기장이 나왔다라고 보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을 계속 밀어내려는 것보다는 변동성 매도로 시장을 받치는 쪽이 훨씬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일 나스닥 시총 상위 대형주가 상당히 큰 하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그냥 5일선 조정으로 마무리된 것은 시장이 지금 당장 부러질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는데요. 마이크론이 6.6% 빠지고 AMD나 인텔, 엔비디아 이 전부 다 3%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정말 잘 버틴 거죠. 물론 개별 종목들 뜯어보면 FTX 이슈의 폭풍이 남아있어서 코인베이스가 다시 음봉을 마이너스 11% 맞는 등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긴 해요. 근데 어차피 지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하락 전환이라고 볼 수는 없겠어요. 또 변동성 선물이 25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변동성 지수는 24포인트라고 하지만 실질 변동성을 보면 15포인트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적극적인 방향성을 추구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따주기 장세는 아마도 다음 주 땡스기빙 데이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 더, 이 타겟이 실적 둔화 예고를 하면서 마이너스 12.78%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홈디포나 뭐 월마트, 로스 이런 것들은 멀쩡하게 강세 진행 중이죠. 이 타겟이 그동안 좀 세게 달린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급락은 저도 자연스러운 속도 조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마저도 시가 마이너스 15%가 나왔는데 거기서 양봉이 나왔어요. 보통 이런 실적 미스가 나오면 아무리 시가 갭 다운이 나와도 장중에 반등을 주고는 종가 저가로 밀어버리는데 타겟이 양봉으로 반등을 했다는 것도 시장이 지금 일방적인 하락을 원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목요일에 우리 증시는 수능 시험 일정으로 1시간 수년에서 개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로컬 이슈로 개장이 늦어지게 될 때는 주문 사고도 은근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알고리즘 매매 같은 경우에 시간을 잘못 인식하면 아주 황당한 주문 사고가 나죠. 주식이야 뭐 사고가 나봤자이지만 선물 옵션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이 주문이 늦게 들어오죠. 그래서 개장 후 1시간 동안 해외 시장이 시가에 반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일 야간 선물 시장에서의 마감 가격과 좀 다른 출발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뭐 여하튼 지역적인 이슈이고 가장 큰 이슈는 아마도 전일 미국이 이 반도체 주식 이게 가장 큰 이슈는 아마도 전일이 미국 반도체 주식 하락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핵심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 단기 조정이 필요한 자리에서 나오는 지금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 지배 사업자인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이 컷을 할 때 함께 컷을 하면 당연히 호재가 돼서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시가 저가 종가 고가 이렇게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반대로 컷을 하지 않는다면 눌림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도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렇게 반도체 주식이 조정이 나온 동안 나머지 섹터, 특히 못 달렸던 뭐 자동차라든지 그런 섹터에 매수가 들어온지도 봐야 되는데 이번 상승에 소외되었던 섹터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체 시장이 속도 조절이 나오면서 레벨업이 된다. 그러면 시장은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간 조정이지 하락 전환이라고 보지 않고 품매도 타이밍을 노리는, 그러니까 저점 매수 추가를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유로화를 포함한 비달러가 유로존 CPI 발표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보고 대응할 계획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ECB의 50bp 인상 컨센서스는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가가 꺾이지 않을 경우에 유로화는 강하게 튀고 채권은 세게 부러질 거라 보는데요. 반대로 유로존도 물가가 꺾인다라고 하면 유로화는 조정을 보이고 채권은 아주 강한 오버슈팅을 줄 것이라고 봐요. 하지만 지수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이번 주 미국 PPI 발표에 시장이 단기 피크를 친 것처럼 유로존 물가 지표 발표에 주가가 단기 피크를 친다면 유로존 주식에 대한 기간 조정 그런 것이 진입이라고 보고 단기 숏 관점 이런 것을 잡아보는 것은 괜찮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비달러 바스켓의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달러와의 약세가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시장이 낮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박스권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외 시장 또한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 아직은 방향성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죠. 무리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빼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